네, 안녕하세요. 3월 6일 메르님의 글입니다. 쿠르드족은 이란 전쟁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쿠르드족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1번, 쿠르드족은 쿠르드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입니다. 인구는 4천만 명 정도인데 절반 이상이 2,200만 명이 터키에 거주하고 이란에 900만 명, 이라크에 600만 명, 시리아에 200만 명 이렇게 다 4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특이하죠. 쿠르드족은 독립된 국가 없이 오스만 제국의 쿠르디스탄에 집단 거주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 국가가 또 등장합니다. 네,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쿠르드족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죠.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 참전을 시킵니다.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쿠르드족은 독립을 하지 못했고 거주 지역은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쿠르드족의 독립이 힘든 이유는 그들의 거주지가 유전들과 겹치는 것 때문이죠. 쿠르드족의 거주 지역을 독립시키면 주변 국가들이 보유한 대형 유전 상당수가 사라지는 셈이라 독립을 허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이란 대통령의 취임한 페제시키안의 첫 해외 방문지가 바로 이라크의 쿠르드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이란에게 쿠르드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란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과 시리아가 안정되면 이란에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을 지나 시리아의 라타키아 항구에서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직선이죠. 미국과 인도는 이란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이란이 주도하는 초승달 벨트를 우회해서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 중동 유럽의 경제회랑인 IMEC라고 부릅니다. IMEC는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죠. IMEC는 인도 뭄바이 등 3개 항구에서 UAE의 두바이 항까지 선박으로 상품과 에너지를 옮긴 후 UAE에서는 철도로 사우디,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하이파 항까지 운송하고 다시 배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유럽으로 수송하는 코스입니다. IMEC의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나왔지만 인도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가 호응하고 있습니다. IMEC가 만들어지면 가치가 낮아지는 운송로에 수에즈 운하, 즉 이집트였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노선 1대1로가 있습니다. IMEC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이란, 중국을 한꺼번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IMEC의 장애 요인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연결 노선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 사이가 나쁘다 보니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죠. IMEC의 가장 이익이 되는 국가가 인도라서 미국이 뒤로 빠지고 두루 관계가 무난한 인도가 앞에 나서서 진도를 뽑고 있었죠. 2024년까지 잘 진행되던 IMEC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이란과 싸우면서 진행이 많이 느려진 상황입니다. IMEC 국가들은 쿠르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을 지나 시리아까지 가는 운송로가 만들어지면 IMEC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쿠르드족을 독립시켜주고 싶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이용하고 싶은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시리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군 중 가장 강경한 순위파가 이슬람 왕국을 선포했고 그들이 바로 ISIS였습니다. 쿠르드족은 이 ISIS를 극혐하죠. ISIS가 조직을 유지하고 키우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 쿠르드족이 관할하는 유전지대를 점령했기 때문이죠. 근세사회에는 영국이 있었다면 현대사회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기 트럼프는 ISIS와 싸우는 쿠르드족에게 무기와 군수물자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공중 폭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상군이 해야 합니다. 미제 무기로 무장한 쿠르드족이 지상에서 ISIS를 성공적으로 제압하니 ISIS가 소멸되는 코스로 가게 된 것이죠. 2024년 말 시리아 반군의 공격이 성공해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리아 반군의 주력은 HTS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장인 알 졸라니아가 만든 조직입니다. HTS의 궁극적인 목표는 7세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강력한 종교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조직이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HTS는 터키의 에르도안이 무기와 군수품, 자금 등을 지원해서 힘을 키워준 조직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을 HTS를 통해서 견제하는 게 목표죠. 터키도 쿠르드족의 독립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쿠르드족을 활용해서 ISIS를 소멸시켰지만 쿠르드족이 원하는 독립을 트럼프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터키와 쿠르드족 중 택 1을 해야 했고 쿠르드족의 독립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이란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트럼프는 쿠르드족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쿠르드족은 분리 독립을 위해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이란이 약한 모습을 보이자 수천 명의 전투원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수없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트럼프도 쿠르드족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쿠르드족이 트럼프를 믿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제공하는 미제 무기와 고급 정보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쿠르드족에게 무기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은 아직 건재하고 몇천 명의 쿠르드족이 무장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란을 괴롭히는 수단 정도로 트럼프는 쿠르드족을 이용할 것 같고 쿠르드족은 알면서도 패를 받을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의 독립을 바라는 주변 국가는 없습니다. 쿠르드족이 이슈가 되지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글이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쿠르드족 참 좀 씁쓸한 국가네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위기 상황마다 도움이 돼야지 국가가 존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은 없지만 네, 쿠르드족은 있죠. 전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가치가 있어야 계속 살아남아서 언젠가 기회를 찾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